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5명이 탄 승합 차량이 사거리에서 다른 승합 차량과 부딪혀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태우입니다. 태우는 8살, 한창 까불까불할 나이죠. 그런데 이제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런 거 못 봤지? 이런 거 못 봤지? 안 열어보잖아. 안 열어보니까. 이런 게 많아. 근데 교과서 자기가 치운 것 같은데 안 보인다. 가져올까? 태우는 지난 5월 15일 축구클럽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있던 날에 저는 야근 중이었고요. 목동에 있는 회사에서. 아내는 승무원이라 인도에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애들 탄 차가 사고가 났대 라고 하면서. 과속으로 달리던 축구클럽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직진을 했고 좌측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그 축구클럽 차량에 태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아이가 눕혀서 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보이는 옷이 아침에 제가 입혀보냈던 축구클럽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태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진짜. 아니야. 13일에 제가 엄마 새밤 자고 깨 잘 갔다 와 하고 뽀뽀하고 갔던 애가 영안실에 누워있어요. TV에서 보던 그런 차가운 냉장고 같은데 애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 입고 갔던 축구복인데 사실 아빠가 이걸 저를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안 보여줬었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다 찢어졌는데 마지막 그 응급실에 있던 모습을 못 봐서 그래서 더 그런가 모르겠네요. 되게 가슴 아파서 저도 안 보고 싶은 옷인데 저는 아마 평생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엔 내가 10초 셀게 여기서. 그래? 엄마가 도망가? 1, 2, 3. 자, 그렇습니다. 자, 태호도 얘기해야죠. 동영상 찍고 있어요. 잠깐 태호가 되겠습니다. 태호 이제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진짜? 약속할 수 있어? 착한 태호가 되기로? 하나뿐인 아들 태우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있던 일을 제잘제잘 신나게 이야기하던 태우. 그 말에 웃으며 맞장구를 치던 저와 태우 아빠. 태우로부터 시작됐던 우리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해 알아갈수록 뭔가 잘못돼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우가 타고 있던 노란색 축구클럽 차량이 이상했습니다. 노란 차량이었는데 어린이 보호 차량도 아니었고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었어요. 더 화나는 건 이 운전자가 다 잘못한 사건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100% 잘못한 건 많은데 이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 노란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게 운전자 책임 사용자니까 운영자거든요. 축구클럽 대표거든요.
대표가 전혀 형사적인 책임을 물지 않는 제도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왜 그럴까요? 교육시설이 아니어서요. 축구 클럽이 학원을 보낸 거죠. 학원. 아이들끼리 같이 놀 수 있는 학원을 보낸 건데 봤더니 서비스 용품점이에요. 서비스 레저 용품 판매점이에요. 거기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둘씩 알아가다 보니까 통학버스조차도 아무 의무가 없는, 어린이할 보호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저희도.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믿었던 노란색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 차량의 범위가 너무 좁았습니다. 사설 축구 클럽은 법이 규정한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와 또 다른 희생자인 유찬이의 이름을 붙여 태호 유찬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발의를 해주시면서 태호 유찬이법으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슬프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법 속에서 못다한 삶 다 살고 우리보다 더 오래오래 법 속에 남아 살 거예요 라는 얘기를 지나치면서 해주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해줘야겠구나. 태호 유찬이법이 필요한 거구나. 너무 슬프지만 내 아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죠. 유찬이네와도 상의를 하고 태호 유찬이법으로. 하지만 태호 유찬이 법안은 법이 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지난 3개월째 매일 향하는 발걸음이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9월, 민식이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것이 참 많았는데 대학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민식이의 시간은 9살에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나갔거든요. 저희 애기일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막내였어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걸어오니까 그럼 우리 애기가 사고 난 건데 그래서 민식이를 찾았는데 바닥에 누워서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민식이는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몇 발자국만 닿으면 엄마가 운영하던 치킨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UV 차량이 미처 민식이와 동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그리고 엄마의 눈앞에서 민식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가 하늘에서 맞는 첫 생일입니다. 미역국과 함께 생전에 민식이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식이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가 축하해줘. 엄마가 축하해줘. 맛있게 먹어, 민식아. 활짝 펴보지도 못한 귀하고 아까운 민식이 이 슬픔을 어떻게 떨쳐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술 취해서 그냥 혼자 울다가 그냥 자고 좀 이러는 편이라. 민식이네 하루 일과는 민식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좀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식 올림 썼는데 우리 말고 민식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있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많이 나요. 이게 좀 제일 가슴 아파요. 민식이가 주고 간 어버이날 선물. 분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스쿨존인데 아이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것들은 성역화가 필요하고 그 내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좀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CCTV 이 무인 단속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6,000군데 정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4.7% 정도 거의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신호등이라든지 바닥의 채색이라든지 등등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처벌 저항도 강화하는 것. 스쿨존이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쿨존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역 내에 신호등 과속 카메라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약 6천억 들어간대요.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6천억 예산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우리 애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국회를 쫓아다니고 국회의원한테 연락해가면서 동의서 돌려가면서 이 현실이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이 다음 회기가 남아있으면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남아있으면 뭐 내년이고 내후년에 해결할 수가 있지만 지금 마지막 연도 아닙니까? 현재 20대 국회에. 그래서 이번에 해결 못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법은 자동으로 없었던 것으로 폐기돼 버립니다.